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우리네 대다수는 생각과 감정이 빚어낸 자기적 껍데기인 거짓된 나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사랑과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화로 가득한 존재에 걸맞게 살았다면 과연 그 많은 증오와 대립과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지구는 올더스 헉슬리의 말처럼 어느 별의 지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대신 빛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대다수는 본연의 제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거짓된 나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깨어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꿈속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자신에 이르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 행복과 평화와 조화에 이르는 길은 바로 자각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의식 상태인 자각이야말로 존재와 하나가 되는 열쇠입니다. 이 상태에서 참된 나를 인식하거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인드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할까요? 우리를 실제 세계와 참된 나에서 떼어놓는 거짓된 나를, 판단과 꼬리표와 견해와 감정의 껍데기를 왜 우리한테 안기는 것인가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인드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인드는 다른 단어로 하자면 머리나 지력, 또 생각이나 마음은 삶과 1대1로 맞닥뜨리기를 겁냅니다. 사실 우리네 마인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 현실을 제멋대로 주무르지 못하며 존재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고는 오로지 현재 순간에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는 이 순간을 한사코 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과거나 미래로 끌어들이려 하지요. 마인드는 우리로 하여금 회상이나 기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을 회피하고 현재와 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이 때문에 마인드와 시간은 동맹자라 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인드는 우리를 시간으로 얽어매서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인드는 현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에 많이 매달립니다. 사실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못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들어선다면 이 현재를 우리가 과감하게 직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실제 하는 것을 죄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것을 접하게 되면 어쩌지? 불쾌한 것과 부닥치면 어떡하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해?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한다면 이렇게 현재를 또는 진실을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현재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인드,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나에 숨어들며 바로 이 때문에 본연의 자신과 존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인드는 우리가 현재와 존재를 피해 숨을 수 있게끔 환상적인 삶을 안겨줍니다. 한데 마인드가 선사한 환상적인 삶에 빠져 현재를 회피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파도를 따라 헤엄치는 한 그건 진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가상현실이나 머릿속 세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 아닌가요? 진짜 현실과 진짜 세상은 현재 지금 순간에서만 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마인드는 자기 딴의 고통이라 여기는 것을 피해서 이 환상과 착각의 세계에 숨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마인드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머릿속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덕분에 우리 삶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인드의 이런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문제를 합리화하고 근거 없는 기대를 품기만 한다면, 즉 머릿속 대화에 숨어서 현실과 삶을 피한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외려 그걸 더 키우는 꼴이 아닐까요? 고민거리에서 벗어나려면 그것과 맞닥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인 것이죠. 홀로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뒤 눈 감고 나는 지금 여기 있어 하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 말의 뜻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자신의 내면 깊숙이 어딘가로 들여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이제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서 알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생기나요? 신체의 어떤 부위가 이 말에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깊고 차분한 나가 있고 표면적이며 불안정한 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실습을 하다가 혹시 인격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네 온전한 존재로 그것과 하나 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분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존재와 하나 되는 길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열된 상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나가 바로 참된 나임을 분명히 의식하도록 애써 봅시다. 생각과 감정이 만든 외적인 나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건 진짜 얼굴을 가리는 가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나를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더 확신할수록 이 가면의 영향력은 더 작아집니다.